수도 있고 하니까 체크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는 실시계획입니다. 자, 구역 지정되고 이제 시행자가 지정됐어요. 자, 검단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를 지정했어요. 자, 시행자에는 아까 시행자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누가 시행자 될 수 있었어요? 공공사업 시행자 4명에다가 민간 사업 시행자도 있었죠. 자,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제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해 주잖아요. 대부분은 LH가 시행자가 많이 됩니다. 자, 시행자는 뭐 하겠어요? 구역도 지정되고 시행자 지정도 됐으니까 사업 시행해야겠죠? 자, 사업할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개발구역 내 설계 도면도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할 건지 준공 언제 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뭘 한다고요? 실시계획. 자, 국토계획법, 개발법 다 실시계획,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해야죠.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그 실시 계획에 뭐 또 포함해라. 지구 단위 계획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 지역에 개발 사업하겠습니다라고 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 발생했어요? 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도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당해 지역은 구역 지정 효과, 당해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구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면 특례 있었잖아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 되는 걸 봤으니까 이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개발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시행자가 이 실시계획 작성할 때 뭐 또 포함하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해라. 그리고 개발 계획, 실시계획, 즉 이 사업 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해야겠어요? 처음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 지정권자가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사 방향을 정하는 개발계획 수립하잖아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자, 그 부분들 딱 체크합니다. 기억, 니은. 자,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이런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했으면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사업계획 인가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사업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지정권자죠. 이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해 줬으니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습니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왜 제외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하잖아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권자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하면 그냥 실시계획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지 인가를 받을 필요 없죠. 셀프 인가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 자, 근데 인가받아서 사업계획을 인가받았거든요.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이나 폐지할 거예요. 자, 그럴 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폐지 인가 받아야 돼요. 항상 똑같은 얘기.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사업계획 내용 중에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대. 그럼 어떤 게 경미합니까? 자, 우리 공적 개발, 우리 사적 개발, 우리들의 개발 행위는 5%가 경미했잖아요. 그죠? 뭐 5% 범위에서 축소할 때 뭐 변경 허가 안 받아도 된다듯이. 근데 공적 개발은 경미한 기준이 10%예요.
자,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면적, 그 개발구역의 면적을 감소시킨대. 그때는 경면 변경 10% 범위 내에서 면적 감소는 경미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비용입니다. 비용은 사업비잖아요.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감액도 경미하다. 면적은 감소만 경미지 면적이 커지는 건 경미가 않은데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감액도 경미하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은 증감이 경미다. 그래서 요 부분을 딱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왔던 거. 예,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잖아요. 인가받죠? 인가받아요.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는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 절차가 필요하대.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해 주래. 하급 행정청. 만약에 국정이 지정권자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사업계획 인가는 인가권자다. 그러면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서 사업계획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여러분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견 듣는다고요? 하급 행정청.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바로 밑에는 하급 행정청. 국장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시도지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해서 하급 행정청의 의견 듣고 지정권자가 인가해요. 인가하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하지 않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했으면 이를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가 나오죠. 고시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인가하고 고시한다. 지정권자 인가했을 때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죠. 그럼 사업계획 인가 고시됐으면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했으면 시행자에게 보내줘야겠죠. 자, 인가 내용을 그래서 거기 시행자와 또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밑에 송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라고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공람이란 열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인가고시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사업계획 인가받았으니까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부수적인 효과, 의제사항들. 자, 먼저 첫 번째 의제라는 것은 간주한다 이 말이죠. 자,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데 그 인가 신청하는 내용이 이것처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관리계획을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인가 신청이 있었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그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어요. 근데 이 인가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인가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의제 이렇게 나와요. 인가 고시된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다만 자, 이적이 우리 인천시가 자, 여기를 이 동서로 24m 도로 놓겠습니다. 이러고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동서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 결정했는데 이 지역이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내용은 남북으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정권자가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사업계획이 인가고시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죠. 도를 동서남북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이 경우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그때는 어떻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선행 행위는 후행 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둘을 동서남북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방금 전에 인가고시 효과. 자, 이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되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고시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했어요?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봤으니까 지용도면 작성해야 고시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고시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내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관련 인허가 의제를 해요. 자, 행정 절차 관사업청에서 이런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다른 법률이나 각종 인허가 받을 사항이 있으면 부수적인 인허가 서류는 함께 제출해주면 그래서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인가고시하면 다른 법률이나 인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항상 관련 인허가 의제 나오죠. 자, 그런데 의제 내용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이 의제 요청에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이 매드린의 의견 제시하라고요. 20일. 원래 우리가 협의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거잖아요. 인허가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협의 나오면 30일이었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여기서는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라. 자, 그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딱 압축해서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가 발생했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사업계획 인가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겠죠. 자, 이제 사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개발사업 방식에는 시행자가 땅 사서 택지 개발하는 수용 방식, 또 하나는 환지 방식, 또 일부 지역은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혼용 방식. 자, 그 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런데 어떨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어떨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혼용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시행 방식의 결정을 보셔야죠. 자, 시행 방식.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떨 때 환지 방식으로 해요? 자, 거기에 있는 뭐 대지 효용 증진과 뭐 그런 거 당연한 이야기고. 자,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 정비. 자, 공공시설 정비라는 단어 보입니까? 맨 끝에 공공시설 설치 단어 나옵니까? 공공시설 정비나 공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큰 장단점이 있죠. 자, 수용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시행자 땅 사서 해야 되니까. 환지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은 환지기 작성하고 교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고. 자, 그러나 환지 방식은 보상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 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 보상금 지급 방식이니까. 당해 지역의 치가가 너무 높아서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치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하면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당해 지역의 치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우리 신도시 개발은 다 수용 방식으로 하잖아요. 자, 왜?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 필요하대. 대단지 택지 개발이 필요하대.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많은 넓은 땅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계획 작성하고 어느 세월에 환지계획 작성 인가받고 사업하고 날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면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걸 바꿔서 막 시험에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개념상 이해하면 충분히 뭐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혼용은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구역 내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나눈단 말이 뭐예요?
분할한다는 이야기죠. 구분해서 하는 게 분할 혼용 방식이고 나눠서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제약과 환지 방식제를 나누지 않고 하는 미분할 혼용 방식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혼용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다. 그 정도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시행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 방식. 그런데 시행 방식의 변경이 나온 것은 사업 방식의 변경이 나온 것은 지가 상승이 원인이 돼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지가가 너무 상승이 돼서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시행 방식의 변경의 원인이 지가 상승 부담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 방식의 변경은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인정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돈 들어가는 방식은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방식이 무슨 방식? 시험은 그 다음은 혼용 방식. 돈이 제일 안 들어간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거기 시행 방식의 변경을 보니까 이쪽으로만,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만 변경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나 반대로 가면 이렇게 반대로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지가 상승 원인이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인정된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인정된다. 이쪽으로 이 하살표 방향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 방식 변경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맨 마지막. 자, 그런데 누구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요? 조합. 왜? 그래서 거기 세 번째는 조합은 제외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조합은 제외. 왜요?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휴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합이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조합이 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 방식 변경.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제 수용 방식부터 사업 시행 방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